지금 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되게 오랫동안 이 몸담고 이제 학계 다닌 뭐 연구소에 계셨는데 이 사실 통계라는 것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나름대로 뭐 매년 매달 이렇게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발표하고 한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국가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 통계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통계 수치가 네. 그걸 따라서 이제 어떤 국가 정책의 네. 어떤 결정 과정이 되게 중요한 네. 어떤 근거를 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건 정말 사실 저희도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뭐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뭐 일부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것들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이런 뭐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집값 문제가 좀 뭐 워낙에 사람들이 관심 많으니까 뭐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 집값 플러스 아까 고용 일자리 그다음에 가계 소득 뭐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청와대 정책실 그다음에 관련 부서가 막 전화로 뭐 해가지고 해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이 거기 맞춰가지고 예산에 특히 뭐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 뭐 이런 진술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건 약간 통계와 수치와 우리 이상희처럼 뭐 그 경제학자든 노동학자분이 학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제가 소득주도 성장 특위를 갖다 맡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원자료 같은 거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리고 예컨대 고용동향 같은 경우가 매달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론사에 브리프해가지고 나갈 때 그때 같이 받아본 정도지. 그러니까 저기 그 이전에 받아본 게 없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통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자료 공개도 그렇고 통계의 수준도 그렇고 다른 나라 것도 가끔 국제 비교하려고 좀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그런 대로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러고 한데 일반인들이 볼 때 같은 통계하면 또 이제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통계 뭐 불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기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전 정부 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기 뭡니까 통계에 대한 불신을 갖다 이렇게 조장하는 것 자체는 국가 전체로 봐서도 이후로도 봐서도 결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에 그 감사원 발표를 가지고 정부 여당과 뭐 용산에서 쪽에서는 국가 뭐 국기문란 뭐 엄청나게 또 사안을 엄중히 보고 향후에 이제 검찰 이제 수사가 이제 아마 어떻게 될지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기문란 행위로 딱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검찰 쪽 입장에서 보면 참 글쎄요 뭐 어떻게 또 압수수색이 어떻게 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말기 마지막에 그래도 그 소득주도 특별위원회가 그 대통령 직속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조차도 그 사전에 무슨 뭐 자료를 뭐 미리 받거나 듣거나 아니면 뭐 그걸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거의 똑같이 이제 국민들 공개될 때 맞춰가지고 보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정부 스스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부 통계 불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정치 감사라고 하긴 합니다. 뭐 일부 이쪽 전에 지금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의뢰를 당하신 입장에서 계신 분들 입장에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뭐 지금 일부 통계청이나 일부 공무원들 되게 힘들다고 하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이사장님이 이제 이번 보고서로 인해서 이번 통계 조작 관련된 어떤 좀 뭐 인벌브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인발부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통계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세계 중에서 네네네. 고용 통계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거하고 사실 전혀 무관하게 네. 발표했을 뿐인데 저희 연구소에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통상적으로 하듯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네. 전직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링크 걸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추천해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읽게 돼서 네. 오히려 뭐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저기 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네. 감사원 통계 중에서 지금 가계소득 동향, 가계동향 조사 가지고 얘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통계할 때 많이 만지는 않는데 네. 한번 좀 요 논란될 때 부분한테 잠깐 한번 저기 원자를 가지고 한번 좀 따져봤어요. 보셨어요? 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좀 봐야 될 게 네. 가계동향 조사가 있고 네. 가계금융복지 저기 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은 가계 금융복지 조사예요. 가계 동향 조사가 있고 가계 금융복지 조사가 예,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해서 하고. 가계 금융복지 조사. 네. 네. 샘플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나와요. 자료가. 네. 그거 이제 가계 동향 조사는 분기별로 나오니까 속도는 있는데 이게 좀 저기 뭡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충실치는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아마 통계청에서 같은 경우도 이 가계 동향 조사는 없애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연구자들은 네. 그 데이터가 좀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해온 자료면 어떻게든 유지되기를 좀 바라는 게 있거든요. 네. 좀 분석 이래저래 좀 돌려볼 게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원래 없애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다시 살렸어요. 네. 그런데 그 살린 가계동향 조사가 보면 예산도 좀 상당히 부족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표본 자체가 샘플이 완전히 좀 그전하고 연결해서 보기가 곤란하게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같이 비교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 분배에서 상당히 저기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되기 쉬운 구조는 뭐냐면은 1인 가구나 네. 고령자 가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고령자라 하는 부분 같은 경우 거의 70대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남편 먼저 여의고 네.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소득 분배 그쪽이 늘어나면 그만큼 분배 구조가 악화되기 십상이죠. 네. 그러고 한데 제가 그때 통계청 경활 자료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네. 그쪽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가구 동향 조사가 통계청 자료 저기 경활 자료하고 비교해봐도 한 속도가 2배가 빨라요. 그 비중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의 그 비중하고 가계 동향의 그 비중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구별로 뽑아가지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 조사하던 자료가 좀 상당히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새로 이제 재조정을 한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감사원에서 보듯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잘못된 통계하다 바로잡는 과정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아까 보다 공신력 있는 자료가 나온 걸 놓고 보면은 오히려 후자가 맞아요. 이게 악화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약간씩이 나면 개선되는 모습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나왔던 거고요. 그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원에서 뭔가 좀 엉뚱한 거 붙잡고 좀 헛발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조사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청이 분기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그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하는데 거기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정부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이게 이제 좀 나쁘게 나오니까 이걸 좀 조정을 내지는 조작을 했다고 이제 좀 발표를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자료 내용을 그 보니 그리고 가계동향 조사 과거부터 이미 좀 약간 논란 소지가 있었고 그 전부터
그걸 되살리고 다시 재조정한 과정인데 이걸 네.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예. 다르고. 저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네. 네. 그리고 정말로 그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네. 보면 가계 동향 조사가 그 갖지 못하는 네. 그런 어떤 1인 가구나 그다음에 그 노령층의 어떤 그런 네. 소득 분배, 소득 네. 내용들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근데 그것을 감사원의 그 감사는 그리고 1년 넘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면 그 정도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비교하면 알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뭐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네. 뭐 거기서 좀 중단할 때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예. 상식적이지 않았다. 예,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저기 뭡니까 여러분들 갖다 묶어 가지고 네. 큰 게 조작했다 하는 것으로 저기 감사원에서 처음부터 좀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정리하기는 상당히 또 보면은 부담을 가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검찰로 떠넘기면은 감사원은 1차적으로 좀 저기 뭡니까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 네. 좀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저희 이사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그냥 훅 막 지나가고 네. 그랬고 저희 댓글에서도 이런 그 글을 또 남겨주시고 하셨네요. KHH님은 이 정부는 이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걸 자기들 잣대로 보는 거 남이 다 참패한 줄 몰라요. 정말 씁쓸하네요. 막 이렇게 말씀을 좀 남겨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사장님 응원하는 그 댓글도 있고요. 자, 그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하여튼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지금 같은 검찰로 떠넘겼는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좀 더 지켜보면 네.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통령실에서 국기문란 행위로 이미 프레임을 짠 이상 좀 글쎄요. 이사님 말씀처럼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감사원의 이번 그 감사 중간 조사 결과 그리고 이거를 검찰이 어떻게 정리해서 또 이 수사 의뢰된 22명에 대한 어떤 그 전 정부의 어떤 그 청와대 그리고 장관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이것은 아마 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국정감사 때도 아마 또 논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정치감사라는 어떤 그 비판에 감사원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